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비행기를 구경도 못하고 타보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만져본 경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53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 영국에서 호크기를 20대 도입하며 절충교역 카드 활용. 고등훈련기 급을 설계하는 방법, 절차 이거를 배우러 간 겁니다. 꿈과 부담을 모두 안고 영국으로 떠난 사람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가족 80여 명이 어떻게 하면 영국에서 생활을 안전하고 무리 없이 하고 올 수 있을까? 저희는 처음 접하는 거니까 작동 개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그들 앞을 가로막은 장벽. 우린 부족했고 갈급했다. 농사 짓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됐지. 그 도구까지 달라고 그러냐. 포기할 수 없었다. 눈으로 보고 이런 걸 못 갖고 들어가면 이제 손으로라도 재서 저희 집에 사무실에서 쓰는 대형 복사기를 렌트를 했어요. 14개월의 총성 없는 전쟁. 영국 고등훈련기 기술전수 비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첫 발로 떼기 전에 해체될 줄 알았던 고등훈련기 개발팀이 우여곡절 끝에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속모르는 사람들이야 선진국으로 좋은 기술 배우러 간다고 부러워했겠지만 실상 그곳에선 하루하루가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과연 그때 영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직접 그 전쟁을 겪으신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기초연구부터 체계 개발에 이르기까지 T-50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총 책임지셨던 전용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훈입니다. 국가연에 근무하시며 영국 기술연수팀장으로 참여하신 이윤상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상입니다. 국가연 소속으로 영국 기술전수팀에서 고등훈련기의 설계를 담당하셨던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성정밀 소속으로 영국 기술전수팀에 참여하신 천기진 상무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기진입니다. 이윤상 박사님. 영국의 연구원들만 갔던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원이 얼마 동안 묵었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잘 아시겠지만 훈련기 개발하기 위해서는 훈련기 그 설계 외에도 훈련 체계라든지 지원 체계 등의 연구가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받는 기술 이전 중에서 특히 설계 부분 외에도 시뮬레이터의 설계라든지 비행시험 조종사의 양성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영국 기술 전수는 엔지니어 24명과 거기에 동반하는 가족으로 구성이 되는데 엔지니어는 이제 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18명 그리고 업체에서 삼성, 대우, 대한항공, 금성정밀에서 각 1명씩 총 24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족이 동반이 됐는데 가족을 포함하면 약 80여 명이 됩니다. 적지 않은 전수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체류 기간은 1991년 11월 말에 처음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12월부터 전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1년간의 전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그 본대에 도착 전에 일부 선발대가 먼저 도착해서 사전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겠지만 그 영국이 날씨가 좀 불규칙합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오후 한 4시, 5시 되면 어두워져요. 또 안개도 많습니다. 변화도 심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어려운
환경이었고 특히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통 법규 차이. 운전대가 우선 반대쪽에 있고 차선 방향도 반대고 그러한 것이 초기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자동차를 오토만 해봤지 매뉴얼을 거기 가서 처음 해봤거든요. 예, 말하기 힘들었지만 상당히 한 1, 2주일 동안은 어렵게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체류 장소는 일단 그 기술 전수를 받는 곳은 비회사의 호쿠 생산 공장이 있는 브로프가 되겠습니다. 브로프의 위치는 우리 이제 동해안 쪽에 가까운데 실제로 연구원들이 주로 이제 집을 구해서 사는 거는 한 20-30분 거리에 있는 헐이라는 도시예요. 쉽게 상상하시면 우리나라 지형과 영국 지형이 형태가 좀 비슷하거든요. 동안의 강릉 정도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쭉 듣다 보니까 기술자, 업체 또 그것만 간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인원의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다면 또 그 팀장의 자격으로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 생활 여건들 부분들도 책임이 좀 여러 가지 많이 느껴졌을 텐데 출발 전에 가장 걱정됐던 점은 어떤 점이고요? 그 이제 현장에서 체류하시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가셨습니까? 네, 많은 그 인원들이 그 해외에서 기술 전수받고 체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걱정이 많이 됐죠. 어떻게 하면 우리 팀들이 본연의 임무인 기술 전수를 성공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원들이 안전하게 영국에서 생활을 마치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항상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엔지니어들의 그 학문적 배경은 제법 탄탄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한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해하기가 힘드시겠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신 이제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구경도 못하고 타보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만져본 경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국방과 연구소에 계신 분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해가 돼 있습니다만은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론과 실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다정하게 접근을 하려면 좀 비행기에 좀 친근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군하고 협조를 급히 해가지고 기본 훈련기로 교육하고 있는 청주의 어떤 훈련장을 찾아서 비행기를 타보고 실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타니까 학생들처럼, 조종 학생들처럼 조종도 해보고 이렇게 한 6명 정도를 급히 계획을 해서 태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상당한 그 동기부여, 진짜 시작하는구나 하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같이 그 주 임무인 그 기술 전수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고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우리 엔지니어들 그리고 가족들 80여 명이 어떻게 하면 영국에서 생활을 안전하고 무리 없이 하고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현지의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준비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충분치 못했어요. 갈 때까지도 서두르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가족을 두고 한 달간은 제가 먼저 가 있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정착된 다음에 가족이 합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셨군요. 뭐 적은 인원도 아니고 가족까지 가는 80여 명의 어떤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고 안전도 해야 되죠. 기술 이전도 해야 되죠. 네, 그런 또 책임감이 좀 있었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 박사님. 예. 정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요. 이제 사업의 총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뭐 심리적 부담도 많이 크셨을 텐데 영국으로 떠나는 팀원들에게 어떤 당부 말씀 주셨습니까? 저희들에게 우선 있는 게 없으니까 우선 기술적 면에서도 실제 경험이나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였거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려면 툴이 있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때 그 도구가 필요해. 이런 것도 없거든요. 이런 상태. 뭐 장비가 있나 뭐. 그 다음에 인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 있는 인력은 물론 경험 없는 인력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KT1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영국의 비회사의 기술 파견을 차출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연구원들이 KT1에 몰두해갖고 거기에 인력을 또 부족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24명을 차출한다? 이건 거의 힘든 상태였거든요. 계속 저기 위에 분에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18명을 뽑아내고 업체도 생겨가지고 이래가지고 인력을 차출해서 저희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적인 마음, 그 다음에 이거를 만일에 이 기회를 놓치면은 공군이 사업 버리면은 3, 40년 동안 개발을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절박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서양 속담에 의지가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마음 가지고 연구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지금 키 핵심 몇만데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잘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모아놓고 상황성을 쭉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런 분만이 정말 앞으로 T50을 개발할 때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서 힘들겠지만은 무조건 기술 전수 많이 배워와라. 어느 나라가 기술 전수를 이렇게 쉽게 해주는 나라가 사실 없거든요. 이놈 잘 길러봐야 자기 도전, 저기 경쟁작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가가지고 1대1로 친해져라. 인간 대 인간이 친해지면은 정말 저기 많은 것을 그런 일을 저기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계기가 돼가지고 정말 T50을 저기 계속 탐색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엔지니어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가서 너무나 수고했고 고생했고 열심히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낯선 문화하고 낯선 국가에 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이제 많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하나 소개해 주시죠. 신혼 때 아기가 좀 한 달 돌되기 전에 같이 이제 집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집사람이 전화를 저한테 해서 2층으로 된 집인데 누가 창밖에서 자기를 보고 있더라. 놀래서 전화를 했는데 집에 달려가 보니까 이미 뭐 사람은 없어졌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영국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 달에 그 당시 돈으로 1파운드나 영국 돈 1파운드나 2파운드를 주고 외벽이나 2층 창문은 닫기가 어려우니까 영국 그 2층 창문이나 벽을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벌건 대낮에 사람이 나타나서 강도인 줄 알고 오해한 적도 있었고 당연히 운전석이 이제 오른쪽에 있겠죠. 차가 왼쪽으로 가니까. 근데 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일본이나 영국에서 생산된 차들은 그 방향지시 등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운전석 그 핸들 오른쪽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생산된 차들은 그 운전석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기 때문에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국가다 보니까 자동 미션이 없고 다 수동 미션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도입되기 시작한 회전교차로라고 하는 그 영국말로는 라운드어바웃이라고 하는 건데 거길 진입을 하려면 깜빡이를 조작을 하려면 핸들을 붙잡고 이 방향 지시들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이 수동으로 이 기어를 변속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영국에 처음 가가지고 사실은 짧은 거리긴 한데 역주행으로 해서 위험한 상황도 좀 있었고, 그건 뭐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겪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문화적인 차이 측면에서 보면 그 방송에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승리의 부인데요. 이걸 뒤집어 버리면 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브런치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2잔 주세요 그러면서 이걸 반대로 이렇게 했는데 웃으면서 그래도 알려주더라고요. 아, 이거는 너 어디서 왔니? 아, 예, 저 한국에서 왔는데,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욕이야.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손가락이나 무슨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이니까 그래도 많이 좀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마웠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예. 그 제스처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예. 다키스트 아워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처칠이 손을 그 내부에서도 했었던 예. 이제 부분이겠는데 아무래도 또 이렇게 이국적인 문화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호크기 도입과 함께 절충교육으로 고등훈련기 설계기술 전수를 이끌어낸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술전수팀이 영국에서 14개월 동안 고등훈련기 설계기술을 전수받는다. 하지만 이 기술 전수로 T-50 설계에 필요한 기술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겨우 고등훈련기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시작했을 뿐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대개의 무기체계 개발은 기초 연구와 탐색 개발 그리고 체계 개발과 양산순으로 진행된다. 기초 연구의 주 목적은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다. 어떤 항공기를 개발해야 하는지, 그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우리의 현재 수준을 판단해 부족한 기술과 인력을 확보할 방안도 조사하고 연구한다. 기초 연구를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정리되면 탐색 개발 단계로 넘어간다. 탐색 개발의 주요 과제는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이나 모형을 제작해 개발된 기술을 테스트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사용군의 작전 요구 성능, 즉 ROC다. 체계 개발 단계에서는 확정된 ROC에 따라 시제품, 즉 시제기를 설계하고 제작해 시험 비행을 진행한다. 소요군의 전투사용 가 판정으로 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국방 규격화를 거쳐 양산이 진행된다. 한국 최초의 고등훈련기 T-50의 경우 탐색 개발 과정에서 아음속인 영국의 호크기를 뛰어넘는 초음속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초음속기 개발은 기술과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아음속기 개발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수준을 요구하는 사업이었다. 이에 T-50 개발팀은 다시 한번 절충교육 카드를 활용한다. 당시 우리 공군은 F-16을 대상 기종으로 차세대 전투기 면허 생산, 즉 KFP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F-16 전투기 개발사이며 KFP의 파트너였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는 이후 항공 분야를 록히드에 매각하는데 T-50 개발팀은 록히드와의 치열한 절충교육 협상 끝에 초음속 제트기 개발 기술 전수뿐 아니라 투자 참여까지 이끌어낸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T-50 고등훈련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손상무님. 네. 이번에 이제 영국 그 BA사에서 진행한 이제 고등훈련기 설계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이 영국 파견팀 중에서 업체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국가연가 업체의 연구개발의 역할은 상위 설계, 개념 설계나 형상 설계는 국가연이 하고 세부 설계나 제작 관련된 업무를 주로 업체에서 담당하는 업무 분할 구조였죠. 같은 일을 하지만 역할이 달랐던 구조였는데 그 당시 통합설계팀에서는 그 역할이 그렇게 많이 구분되지는 않았었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항공의 김영준 대리는 형상 설계를 같이 했었고 황창덕 대리 같은 경우 구조 설계를 같이 진행을 했었죠. 물론 상위 개념 설계는 이제 국가연이 좀 많이 하셨고 업체 4명 그러니까 전체 인력 중에서 업체에서 간 사람들은 퍼센트는 많지가 않았으니까 주로 상세 설계나 또는 구현화 쪽에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항공전자여서 개념 설계나 형상 설계에는 크게 제가 많이 할 일이 많지도 않았지만 제가 직접 참여를 같이 했었고요. 국가연 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장비 관련된 디테일한 거는 또 제가 독자적으로 B 엔지니어와 같이 진행하면서 관련된 기업들, 영국 현지 기업들도 만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역할을 나눴다기보다가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 전영훈 박사님이나 이윤상 박사님이 미션을 어사인을 골고루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업체 따로 또 국가연 따로가 아니라 일단 뭐 주어진 인원에 있어 최대한 것들을 네, 그게 정확한 받기 표현이에요. 위해서 네, 뭐 여러 맞습니다. 가지 역할을 좀 하신 예. 것 같은데요. 이윤상 박사님, 네. 자, 모든 무기체가 그렇듯이요. 항공기 한 대를 개발하려면 정말 여러 단계의 설계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영국에서 진행된 설계가 결국 우리 고등훈련기 개발 과정에 있어서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또 차지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갖는 작업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항공기를 이제 개발하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념 연구, 기초 연구 단계가 있고 탐색 개발, 체계 개발 과정을 거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전체 절차를 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항공기에 일관되게 거의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영국에서 기초 연구를 마치고 이어서 탐색 개발을 하게 되는데 93년부터 미국 그 락히드 마틴사하고 탐색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동구권 러시아 계열의 어떤 항공사나 그 중국 계통 항공사 그리고 이제 크게 나눠서 미국을 위주로 한 미국이나 유럽의 항공사 이런 항공사의 큰 차이가 비행기 설계에도 있어요. 설계 개념이나 설계에 대한 철학이 다르거든요. 크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도 영국, 유럽 계통의 개념과 미국의 또 개념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영국에 가서 개념 연구를 한 거고 93년부터는 그야말로 선진 항공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 락히드 마틴사와 탐색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BAE 기술 전수를 통해서 많은 경험, 기술 전수를 받고 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상당량을 확보하고 배운 것이 이후에 진행되는 탐색 개발이라든지 체계 개발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갖게 되었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BA사의 엔지니어들과 관계가 그렇게 쉽진 않았죠. 왜냐하면 회사에 어떤 방침도 있고 자료에 대한 서로 요구도 다르고 어떤 기술 전수의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초반 좀 어려웠었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이제 각자 1대1로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친분도 쌓이고 이해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고 방식도 제 개인적으로는 영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정도 많고 그래서 가까워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 기간을 거의 마치고 끝날 때쯤에서 BA사에서 저한테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제 다 잘 끝나고 무사히 우리가 좋은 성과를 냈는데 BA사 차원에서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뭘 원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생각보다는 저희가 이제 TO19를 운영해야 되니까 TO19에 대한 설계 도면을 달라. 절대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상황이. 지금 종이 카피도 안 되는데 도면을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그래 좀 지나고 나서 도면을 어느 정도 디테일한 거를 받고 싶냐.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도면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저는 그때는 어려우니까 그 세부 계통들, 기체에 대한, 외형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데 세부 시스템에 대한 그런 도면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통 위주로 해서 달라. 해서 수백 장을 사실 받았는데 그게 필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도 어디 가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로 필름으로 된 도면을 제가 받아가지고 계속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도면은 사실은 탐색 개발하는 미국에까지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락히드 마틴에는 보여줄 수 없는 사실은 자료예요. 절대 보여줄 수도 없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우리 팀들이 설계하면서 참고로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설계한다는 게. 물론 락히드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물론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발전되고 훌륭하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0년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국내 항공산업 기술 엔지니어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당면은 그 시점에서는 얼마나 이게 정말 큰 뭐 도덕적인 양심적인 측면에서도 또 고민이 좀 됐었을 부분인데요. 여하튼간에 이 당시에 진행됐던 어떤 설계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후에 진행될 수 있었던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의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기도 했었었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감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전 박사님. 예. 이제 영국에서 설계를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요. 아직 이제 탐색 개발에 들어가기 전 개념 연구 단계 부분도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고등 훈련기의 구체적인 재원도 결정되지 않았던 그 시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설계를 진행하셨습니까? 저기 구체적인 재원이 나오려면 적어도 탐색 개발이 착수가 내지 나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은 지금 T-50 자체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고등훈련기 급을 설계하는 방법, 절차 이거를 배우러 간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어떻게 형상이 결정이 되며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기관이 결정하며 어떤 성능이 나오느냐 어떤 그런 거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 예를 들면 형상 결정을 하기 위해 전에 사이징이라는 걸 합니다. 항공기의 날개 크기가 얼마, 그 다음에 필연 추력이 얼마, 그 다음에 에어포일의 두께, 후퇴각, 뭐 여러 가지 나오면 형상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공력 해석을 하고 성능 해석을 하고 이 결과를 과연 어떤 우리가 목표물을 두고 거기에 만족하는지 나중에 탐색 개발되면 이것이 공군의 ROC가 되는 거죠. 거기 만족하는지 이걸 못할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계속 순환 반복한 트레이드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형상을 도출했는데 형상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거는 재래식 같이 날개꼬리형, 어느 건 델타형, 어느 거는 저기 뭐 전진이 여러 가지 형상에 대해서 형상을 도출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목표한 거기에 만족하느냐.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은 주어진 ROC가 생성이 되면은 바로 설계에 들어가지고 나타나는 이 과정 절차
이런 거를 배우러 갔기 때문에 꼭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안 와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걸 배워왔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러셨군요. 뭐 실질적인 어떤 탐색 개발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직전이고 가서 모형의 방법이나 절차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종훈 박사님.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이제 전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인 만큼의 쉽지 않은 어떤 특수한 상황도 많이 좀 부딪혔을 것 같은데요. 당시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하나는 우리가 교과서나 연구 자료를 보고 이미 알고는 있는데 경험이 없는, 그래서 안 갖고 있는 기술 하나 하고, 나머지 하나는 아예 처음 보는 기술,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첫 번째 거는 우리가 관련된 지식은 이제 알고 있는데 설계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설계 회의를 하다 보면 영국 엔지니어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조건에서 당신 결정은 뭐냐? 지금 그 질문을 제가 지금 우리 후배 엔지니어들한테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과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학자들은 100점이 아니더라도 어느 수준에서 경제성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게 공학자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 설계할 때 미국 군사규격서나 영국 군사규격서를 지금 활용을 합니다. 그럼 그 군사규격서나 이런 것들에 수치로 명확하게 이 이상은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애매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러면 그건 경험적인 수치에 의해서 어떤 범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숫자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수치를 산출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설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산출된 그 수치를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면 예상보다 이게 커지거나 아예 비행 항공기에 장착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영국 그 엔지니어들은 그걸 우리한테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와서 경험적인 수치를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사람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교과서나 연구 논문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만든 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에는 우리 저 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근거는 없는데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술 전수를 통해서 저 경험을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수치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되겠다, 설계를 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하나의 경험이 되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예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비행성을 성능을 할 때 횡방향 비행 안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뒤에서 보면 이렇게 8팔자로 술찬처럼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저희는 무조건 레벨 1을 이제 맞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고등훈련기급은 한 수준 2 정도면 되고 경공격기쯤 되면은 이렇게 되면 사격이 안 되니까 이 레벨 1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 설계를 하는데 레벨 1하고 레벨 2의 차이는 뭐냐면 그 레벨 1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동 비행 조정 장치라고 하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비행기 중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비용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다음에 경험이 없는 그런 장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내 산소 발생 장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오복스, 영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온보드 옥시전 제너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전투기들은 2시간 내외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 이제 산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조종사들한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쓰는 그 산소 탱크처럼 생긴 게 실제 비행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폭격기처럼 10시간 이상 날아가는 그런 항공기들은 산소 탱크를 갖고 있는 그 용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폭격기용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산소를 분리해서 그 산소만 그 조종사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요. 이 장치를 이제 전투기나 우리 고등훈련급에 적용하다 보니까 소형화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고,
당시 영국 BA사에도 T-45 거샥, 우리말로는 이제 세메라고 하는 미 해군용 고등훈련 계획을 처음을 장착을 했는데 작게 만들다 보니까 그 들어오는 유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 공기 필터를 45일마다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했던 그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저희는 처음 접하는 거니까 작동 개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게 항공공학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화학적인 그런 그 반응식들이 들어가는 거라서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시스템 설계하는데 상당히 좀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항공기에 접근을 하게 되면 무슨 줄자나 뭐 측정 장비들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갖고 나오긴 했는데 상표는 제가 가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영국 엔지니어들이 쓰는 그런 연필인데요. 이게 뭔가 있어 보이죠? 네. 설계용 그 샤프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들고 들어가서 대 보면서 이렇게 대충 그 길이라든지 중량 같은 거는 현장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얘기를 해줍니다. 아, 대충 한 40파운드 정도 나갈 거야.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장착 방법, 장착 위치, 얘들은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보고 이런 뭐 허락이 안 되지만 이런 걸 못 갖고 들어가면 이제 손으로라도 재서 대략적인 형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데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찬란한 기록 문화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로 놀라울 정도로 그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실패한 기록마저도 보고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한 자료를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면 이거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된다 나중에, 그런 보고서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차분하게 이제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저도 참 많은 여러 것을 좀 배우게 되는데요. 이론만 알고 있었던 것을 진짜 보는 기술도, 처음 보는 기술들, 그거 이면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 여지를 좀 보고 온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순간순간 매번의 결정과 판단들이 이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이거 어디서 가서 배울 수 없는 그또 무형의 가치적인 부분들을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시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이제 영국에서 진행했던 설계 작업이요, 결국 이후에 우리가 T-5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좀 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T-50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프랑스나 미국, 영국 다양한 그 외국업 엔지니어들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엔지니어링 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영국에서 익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탐색 개발에 들어가서도 경험이 사실 1년 정도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많이 겪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주 그냥 망하는 쪽으로, 설계가 망해가는 쪽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국가적으로는 비용을 상당히 좀 절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실수를 줄이면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반복 횟수를.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이제 후배 엔지니어들한테 단가 높이는 짓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외국의 경험 있는 엔지니어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그 연필 가지고 처음에 대충 계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젊은 엔지니어들을 보면 비싼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처음부터 가지고 설계를 시작하거든요. 그럼 기본으로 그 환경이 1, 2억인데 얘는 뭐 5천 원 정도면 되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자기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걸 또 설득을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국방 과학기술 발전에 굉장히 큰 그 기여를 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전 닦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도 이제 최적의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화려하면 잘 봤습니다. 전 박사님, 예. 네, 설계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또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좀 드렸다고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소프트웨어였고 또 그것을 확보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예. 사실 저기 설계할 때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귀국할 때까지는 이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받아야겠다. 더군다나 이거를 연구원들한테는 각자 자기 파트너랑 해가지고 기술조사 받아라. 최대한들 하라. 저는 사실 좀 일찍 귀국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탐색 개발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귀국하기 전까지는 이걸 꼭 받아내야겠다 해가지고 거기 팀장 그분한테 이 소프트웨어를 필요하니 이걸 달라.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농사 짓는 방법만 알려주면 됐지. 그 도구까지 달라고 그러냐. 저는 그거 외에 그 도구를 개선한다든가 도구를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계속 그분이랑 좀 친하게 하기 위해서 가서 펍도 가고, 영국엔 펍이 유명합니다. 거기 되게 일 끝나고 가면 펍에 가서 맥주도 한잔하고 그러면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얘기는 그래도 안 된대요. 그 팀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국의 본사로 갔습니다. 본사가 어디 있냐면은 지금 저희가 있던 곳은 브라프라고 해서 강릉 지점에 있거든요. 본사는 우리나라 인천 정도에 있는 그 맨체스터 밑에 오하턴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아까 절충교육 협상할 때 미스터 진저 부서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 꼭 가져가야겠다. 이것이 너희가 우리한테 성실히 수행하고 기술진도 잘해주겠다고 그런 약속이지 않느냐. 너네 이거 좀 보여달라 신뢰를. 안 된대요. 그래서 방법이 제가 생각했던 야, 너네 그 20대 이걸로 끝날 거냐. 왜냐면 그때 공군이 또 추가 뭐 20대 구매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이걸로 끝날 거냐. 앞으로 또 공군이 또 요구할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보았다시피 국가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언해피하다. 이걸 달라. 농기구, 개조하는 방법이 다 달라. 고민하더니 회사 뭐 여러 가지 간부들 뭐 회의를 하더니 최종적으로는 주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아주 완전히 받아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또 T50 개발에도 활용이 되고 여러 가지 아주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뭐 그 지점에서 우리 전용우 박사님의 협상의 어떤 협상력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저는 그 BA의 그 진저 부사장이 굉장히 어떤 호의적으로 지금 좀 보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벌써 이제 30년이나 지난 이제 일이 됐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패널들 좀 생생하게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신데요. 결국 영국의 이제 BAE사에서 진행된 기술 연수가 결국 우리 T50을 개발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이제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객관적인 평가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 박사님께서 좀 시작을 해주시죠. 기초연구 과제를 만들어가지고 530만 원을 배정받을 때 사실 이걸로 뭐 기초연구라고 설계기술 배우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절충격을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수행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등훈련의 설계기술. 아까 오 박사가 얘기했듯이 시뮬레이터 개발 기술. 그 다음에 뭐 시험병 조종사 기술. 그 다음에 항공인력 양수. 이걸 다 받아냈거든요. 이런 절충교육을 최대로 활용한 것이 바로 탐색 개발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충교육 측면에서 이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그 고등훈련기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윤상 박사님께서. 네. BA 기술 전수는 이제 성진 항공사의 기술과 경험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술 전수 팀장을 맡아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이제 BA 측과 해결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30년이 벌써 지났는데요. 지금도 T50 핵심 부품을 이제 국산화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KFX 사업이라든지 LH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BA에서 기술 전수 경험을 가진 우리 엔지니어들 훌륭하지요. 거기에서 전수 기간은 비록 1년밖에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T50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왔고, 또 거기에서 1년간의 경험이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기술 개발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종훈 박사께서. 예, 그 개인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획득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뭘 모르고 또 뭘 더 해야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계속 노력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동기부여가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 요 기술 전수를 통해서 KT1 기본 훈련기, KA1 저속 통제기, 그다음에 앞서 수리온 헬기, 지금 하고 있는 소형 무장 헬기, 이런 부분들의 많은 연구원들이 지금 투입이 돼서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동료로서 참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면,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션 컴퓨터라는 거를 국산화했는데요. 그 기술 이전을 해준 데가 그 이스라엘 엘비스사입니다. 근데 처음에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을 성공하고서 그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낮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들은 터키 그 UH-60이라는 블랙호크라는 헬기에 미션 컴퓨터를 이미 개발해서 갖고 있었고요. 한 1년쯤 지나면 한국이 개발을 포기하고 도와달라고 할 거다. 그때 이제 비용을 좀 높게 부를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좀 놀랬다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노력한 그 부분이 맞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그다음에 이 기회를 이 BA사의 기술 연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 스스로 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천기징 상무께서. 네. 정말 작은 발걸음이었죠.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유치원에 가는 그런 작은 발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발걸음이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영국의 기술 이전이 T50에 선행해서 했던 것만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다녀오신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른 사업에서도 굉장한 공을 세우셨고요. 성과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항공기에 큰 그 국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시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비근한 예로 저희가 BA의 기술을 이전을 받았지만 지금 저희는 BA와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은 아마 30년 전 그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네 분의 울림 있는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국에서 커다란 밑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었던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 과연 이후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됐을까요? T50 골든 이글 탄생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등훈련기 기초연구비 530만 원. 위기를 기회로 호크기 도입.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안정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절충 교육으로 전수받은 고등훈련기 설계 기술. 고등훈련기 급을 설계하는 방법, 절차 이거를 배우러 간 겁니다. 갈 길은 멀고 장벽은 여전히 높다. 571억 탐색개발 사업계획서를 집어던져 놓고 1원도 못 깎는데 국방부 차관님은 이 사업 안 하면 안 되냐? 국방부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이거는 좀 무리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이 T-50 고등훈련기는 기적이에요. 기적의 실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탐색개발 이야기.